오케이. 자, 4번이고요, 여러분. 자, as부터 뜨죠? as부터 여기까지. So, as you may already know, as you know, 진짜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주요 포인트 전혀 없어요. 자, 부사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자, 다시 이제 모두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바쁘게 끝내고 집에 갔다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 무엇을 또는 어떻게 너가 살지 결정하는 거.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구매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얘들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요 단어 political, 정치적 이라는 거. 정치가 얘들아 무슨 정당, 국회의원, 뭐 무슨 당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어떤 걸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측면이 들어가 있냐? to whom. to는 여기서 뭐예요?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목적어를 쓰죠? 그래서 목적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누구를 이거 의문사로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갑자기 왜 나왔냐? 자, 너가 원하는데 뭐 하길 원하는 거야? 주길 원하는 거야. 뭐를? 디오를. 그럼 우리한테 지금 뭐가 없어 얘들아? 아이오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너가 너의 돈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매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to whom, 누구한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 앞에 to라는 전치사 붙어가지고 쓰는데 그 간접 목적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의문사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매 행위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이냐가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치는 뭐예요?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의문사도 얘들아 사실은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거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가 없고 형용사 쓸 때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형용사니까 뒤에는 명사 꾸며주죠? 그리고 어떤 뜻이야? 어떤이란 의미야.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건 그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렇죠. 어떤 회사 또는 우리는 기업한테 돈을 주죠. 왜? 걔네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떠한 회사와 기업을 do you value? value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respect, 존중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구매에서 자, 돈을 소비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까지 온 거야? 그치? 어떤 기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온 거죠. 그러면 1년의 이 과정, 돈을 쓰는데 도대체 어떤 애한테 쓸 거야? 당연히 가치와 존중이 들어간 기업. 이게 다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요, 물건이 너무 싸서요 라고 사는 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이 기업이 좋아서요, 이 기업을 존중해서요,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정치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돈으로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건 이런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제발 mindful, 무슨 뜻이죠? 신중한. 신중하려면 우리가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유념하는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무언가를 신경 쓰는 거 attentive, 그 다음에 신중하세요, 조심하세요, cautious 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뭐에 신중하라고 하겠어? 당연히 구매할 때. 왜? 거기는 저렇게 가치와 정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나왔죠? 그래서 얘는 구매도 되고, 그치, 구매하다도 되죠. 단어 시험 이미 봤으니까. 자,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면 나는 얘들아 정치적 행위인 구매를 신중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신중하게 무언가를 하면 되죠. 자, carefully, 신중하게.
그래서 deliberately. 선생님 deliberate 의도적인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중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뭐 해야 돼 얘들아? research 조사하는 거죠. 자, 뭐 당연히 기업을 조사해야겠지?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애들이야? 요런 애들. 그럼 뒤에 문장에 동사만 있고 주어 없으니까 무슨 격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 썼네. 당연히 뭐도 가능하다, 위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거는 이거로 전환이 안 됩니다 라고 주의시키지 않으면 위치가 돼서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기업에 대해서 꼼꼼히 내가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조사해야 돼?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해야 돼? 자, 투부정사 밑줄 이렇게 투만 동그라미 치자. 그러면 얘들아 대부분의 투부정사는 명사가 아닌 이상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이상 다 거의 다 부사죠? 자, 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쓰이는 게 뭐라고 했었지? 어떤 의미였죠? 부사일 때 목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to에다가 만약에 부라고만 쓰면 무슨 의미를 갖기로 약속했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번 쓸 때마다 목적 쓸 수 없으니까 to에다가 부만 쓰면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우리는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리서칭을 빡빡하게 해봐야 돼. decided,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닫자 이렇게. 그리고 by도 닫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돈이 가져가치는 우리의 돈을 쓰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조사를 해라. 왜 조사하냐? 결정하기 위해서. 자, if는 당연히 접속사고 우리 지난 시간 했듯이 뭐랑 바꿨을 수 있다? whether 바꿨을 수 있다. 그럼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막 리서칭하는 거야? 얘네 혹시 어디 뭐 부패 같은 거 저질렀나? 환경오염시키는 탄소 발자국 많이 내나? 이런 거 왜 조사해야 돼? 그렇지, 이 기업이 deserve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구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하는 거죠. 그 기업을. 그래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는 걔네가 우리의 어떤 존중과 가치를 받을 만한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는 리서치의 구체적 예시야. 그러면 조사의 예시.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따질 때 여러 가지를 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걔네들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기업이죠. corporations 갖고 있는지 기록을. 그럼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죠. 환경 오염시키지 않았나?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pollute는 뭐죠? 오염시키다죠? 그래서 오염, pollution. 그래서 환경을 뭔가 파괴한 적은 없는지 question 하나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today 그 기업이 have fair trade 요즘에 이거 많이 쓰죠. 공정무역. 혹시 아동 착취라든지 어떤 노동자 착취를 통해서 한 건 아닌지 관행. 어떤 경제적 측면도 따져본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거야. 그래서 수명이 다함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제품에 수명이 다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럼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이거 기껏 샀는데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새로운 제품 나와.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 사면 약간 손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제품에 관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 이 제품은 당연히 뭐겠어? 그들이 생산하는. 그래서 세부 내용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또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Are they, 그 기업이 be committed to. 자, 밑줄. 자, 한꺼번에 무슨 뜻이야?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때 to는 뭐다? 그치. 여러분이 보다시피 전치사죠. 왜? 어디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전치사 왜 기억해야 돼? 뒤에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온다는 것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전념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애를 쓰고 있는지, 자, 뭐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bring about, 이렇게 밑줄 따로 칩시다. 무슨 뜻이야?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내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굿은 뭐냐? 선. 선악할 때 선 또는 어떤 이익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냥 benefit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사회 공헌하는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social responsibility 이거 뭐죠? 사회 공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캠페인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런 거야?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은 어떤 기업을 하나 알아냈어.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애냐? 굉장히 사회적 공헌과 뭔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로 뒤에서 꾸며주죠. produce, 생산하는 기업이야. 그럼 무언가 좋은 제품, 환경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겠죠. 첫 번째, cycled, recycled, 재활용된. 이미 친환경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으로 이거 패키징한 포장이지. 그리고 free로 끝나. free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없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지 않는 toilet paper, 화장지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eco-friendly.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뭘 갖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 사회적 책임. 여기선 그걸 뭐라고 했냐면 conscience라고 했어. conscience는 뭐냐 얘들아? 양심이야. 그래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 양심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하는 활동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발견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회사는 자, 아까 전에 그 기업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기업에 소속 인원이 많으니까 대의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contribute, 뭐 하는 거야? 기여하다. 또는 기부하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일까지 얘네가 하냐면 50% of their profit, 그 회사의 profit, 이익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gain이나 우리가 revenue라고 하죠. 그럼 회사가 돈을 벌잖아. 그치? 그런데 그거를 to 어디에 기부하냐면 어디에 기여하냐면 자, construction 하면 여기서 무언가 구성, 건설. 그런데 이거 얘들아 화장지라고 했지만 이거 화장실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무언가 깨끗한 또는 굉장히 시설이 좋은 그런 화장실을 건설하는데 돈을 기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거 보고 진정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 어떤 거에 우리가 만족스러웠냐? 자, 해피라고 하는 건 감정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을 설명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부사로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to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왜 기뻤어? 발견해서? 아니죠.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지. spend 뭐 해서? 돈을 써서. 어디에? 이 특별한 회사가 만들어낸 화장지에, 그죠? 화장지 매달 쓰죠? 매달 소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제 구매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remember that.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부합니다. 자, 더 that은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저 괄호치고, 저 네모 괄호치고 that은 무조건 명사절, 접속사죠. 자, corpora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corporation 기업,
corporate, 기업의 이런 뜻이야. 결국에는 기업의 세계, 기업들은 is built, 만들어진다. 어디 위해서? 소비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기업에게 뭐가 중요하다? 그치?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소비자 없이는 기업도 있을 수 없으니까 소비자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so, 그러니까 as a consumer, 소비자로서 말이지, 기업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소비자로서 너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어떤 힘을 갖고 있어? 투부정사 할 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식하는 거 뭐로 됐어요? 형용사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을 갖게 된다, 얘들아? 투표하는 힘을 갖게 된대. 그런데 투표를 투표권으로 던지는 게 아니지? 뭐로 던지는 거야? 그렇지, 돈으로, 구매로. 그래서 너의 지갑으로. 지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매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돈을 지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업의 물건을 삼으로써 너는 기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번째 동사. 소비자한테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 구매로써.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encourage. 이거 무슨 뜻이야? 그치, 장려하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촉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라고 촉진할 수 있어. 뭐한테? 목적어인 컴퍼니한테 뭐 하라고?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그럼 얘들아,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좋은 기업한테 돈을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업들한테 뭐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너네 embrace 해야 돼. 자, embrace 무슨 뜻이야? 수용하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 수용하다. 당연히 뭐 accept 이런 거 당연히 알죠? accommodate. 무언가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럼 이거를 취할 수밖에 없지. 그럼 기업들은 점점점 어떤 활동을 하겠어? 건강하고, 그쵸? 친환경적이면서 more sustainable. 자, 선생님이 환경하고 절대로 뗄 수 없는 표현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 관행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사회를 책임지는, 사회 공헌하는 관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뭐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모든 구매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냐. 그런데 이 구매는 당연히 명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이 choose to, 선택해. 자, choose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죠. 뭐 하기로 선택해? make, 해야겠다고 하는 그 선택. 그래서 원래는 얘들아, 구매하다를 어떻게 써? make purchase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make purchase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해야겠다고 결정한 구매에 따라서 기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제목 1과 제목 2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어렵지 않으면 그냥 얘들아 넘어갈게.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리지널. 다 쓰고 나서 해석해 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버전을 바꿔보는 거야.
자, 앞에서 볼게요. 자, consciously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의식적으로. 아, B라고 했구나, 얘들아. 이거 by로 바꾸죠. Sorry, 잘못 봤어요. B가 되면은 부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구매해. 그래야지 기업이 올바른 걸 하게 만들어. 이것도 비슷하죠. 구매를 통한 소비자의 힘은 결국에는 회사를 for the good,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5번 꺼내보세요. 5번. 자, 덥진 않지 얘들아? 은찬이 너무 이렇게 어떤 광명이 너한테 붙여가지고 더우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저 블라인드 내려줄게. 네가 내려도 되고. 자, 새로운 단어나 그 다음에 그쵸, 류에 다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새로운 표현들. emerge 무슨 뜻이야? 자동사로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죠. 출현하다, 그치? 그래서 무언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우리 진짜 많이 하지 얘들아? 그래도 매번 추가하면서 조금 더 해보자. show up, turn up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죠. 약자라든지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continuously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지? 당연히 무언가 변화하니까, 새로워지니까. 이 respond to 어디에 반응하여. 그럼 뭐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표현과 단어가 생겨나냐? 당연히 첫 번째 새로운 상황, 그치? 시대가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달라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정리하는 사전 있죠.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하는 여기서 자, 출판하죠. 그래서 사전들도 요즘에는 뭐 주로 온라인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 맞아요. 자, supplement는 무슨 뜻이야? 보완, 보충, 추가. 그래서 addition이죠. 그럼 무슨 의미야 얘들아? 추가. 계속해서 추가하는 거. 우리나라도 사실 온라인 네이버 사전 가면은 그치? 요즘에 많이 생긴 그 무슨 카테고리가 따로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밈으로 쓰는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매번 추가해서 사전을 출판한다는 거야.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리고 당연히 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들어온 애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사로 시작하네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앞에 단어들과 수일치, words and expression have 이렇게 되는 거지. 자, enter 타동사로 보면 돼요. 물론 into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은 명사 바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언어로 들어온 걔네들을 추가해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디플로한대. 딱 봐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 맞죠? 그럼 어딜 본다? 그렇지. 지호 잘했어. 주석을 본다. 주석을 보세요. 무슨 뜻이야? 한탄하다. 그럼 얘들아, 어떤 걸 한탄한다는 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야? 그치? 부정적 시기야. 맞아.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 부를 강조하자. 자, 그러면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소개하겠대. 그런데 이제 한탄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탄하는 거 좀 쓰죠, 여러분. 그거 선생님 써줄게요. 요거가 종종 사용돼요. bemoan, 그 다음에 lament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서 한탄하다 표현을 쓸 때는 아마 이 두 단어 중에 하나 쓸 거야. 자, 이런 종류의 일. 그럼 이런 종류의 일은 뭐죠?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그거 아유 이거 요즘 애들만 쓰는 말이야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사전에 실을 정도로 언어를 수용하는 행위죠. 근데 누군가는 아니 그게 무슨 언어야 그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and 그리고 한탄하면서 본다. 이것을.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자 멀리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쓰겠어요. This kind of thing. 이런 일들을. 그래서 C, A, S, B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얘들아? A를 B라고 여기다. 근데 한번 써보자. C 너무 쉽지만 그래도 우린 돌다리도 두들겨 보기로 했죠. A를 B로 여기는 거. 사실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너무 간단해서 정리 안 했는데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로 보냐? 그거 drift 아니니라고 한대. drift? 뭐죠? 이거 이탈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동 이런 뜻. 그럼 뭔가 우리가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저거 이탈했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뭐로부터 벗어난 거야? 여기로부터. 이거 무슨 뜻이야? 옳은, 올바른. 그럼 여기는 영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거 제대로 된 한국어에서 그거 벗어난 거야. 다시 말하면 틀렸다고 보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무언가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탈의 의미가 더 강하니까 이탈하는 거 deviation. 요게 더 일반적 표현이죠? 드리프트를 많이 안 봤죠? 드리프트 혹시 여러분 어서 드리프트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나? 표류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it하고 대신 나왔네. 그쵸? 그럼 우리가 뭐 it was that, it is that 한꺼번에 쓰기도 하지만 얘가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얘들아 강조 구문이 가장 많이 나오지? 그럼 강조 구문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 강조 구문 자 첫 번째 이렇게 있고 해보자. 자, 첫 번째, 어떨 때 무조건 얘가 강조 구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자, 졸음이 쏟아지는 이은찬 씨 한번 해봅시다. 거의 누가 너한테 뭔가 약간 뭔가 세명 건 것 같아. 어떻게 이 시간만 되면 맨날 주니?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강조 구문인지 알 수 있을까? 강조 구문 애들 봐봐. 지금 여기선 강조 구문이거든? 어떻게 할 수 있어? Only in the 18th century. 다시 말하면 부사 구. 절이 나오면 무조건 강조 구문이야. 알겠죠? 저런 식으로 주로 장소나 시간에 관련된 게 많죠? 그리고 또 어떨 때 그럴까? 뒤에가 불완전한. 왜? 뒤에서 주어 데려오죠? 목적어 데려와서 여기서 강조했을 테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무조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두 가지만 확인되면 무조건 강조 구문. 여기서 뭐다? 강조 구문이다. 자, 강조 구문 쓰세요. 그래서 바로 어떤 때였대? 18세기 들어서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일이? Any attempt, 어떤 시도들이 자 만들어졌어. 그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되죠? 왜 이루어졌어? 아까 마찬가지로 부사로 목적. 자, formalize는 뭐 공식화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뭐와 철자. 그 다음에 이거 구두법이라고 하는 거지. 에러 이거 뭐야?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영어의 구두법과 철자를 뭔가 공식적으로 사전처럼 사용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뭔가 영어의 기틀을 올바른 영어라고 하는 걸 기틀을 마련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자, 에러 하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통 나래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 간단히만 정리해 줄게. 긍정문에서 쓸 때도 있고요. 나래러 이런 것처럼 부정문에서 쓸 때도 있거든요. 긍정문에서는
도대체, 조금이라도, 뭐 어쨌든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리고 부정문에서 뭐였어? 그치, 우리 나르로 하면 무슨 뜻이야? 단독으로도 전혀 아니야 라고 쓰죠? 그래서 전혀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제서야 뭔가 공식적으로 철저한 구두법이 마련되었어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언어, 어떤 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잖아? 그럼 우리가 21세기에 말하고 있는 그 언어는 우르비 될 거야. 자, 뭐가 될 거야? virtually, 사실상.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unintelligible 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21세기 어떤 언어를 막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이, unintelligible 하면은 무슨 뜻이냐? 당연히 부정어가 붙었는데 요거 먼저 볼게요. intelligible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언어니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언어는 이해할 수 없어. 누구한테?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21세기 이전 사람이지.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추가됐기 때문에,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전 사람이 요즘의 언어를 이해하기란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so 자, 여기서 would, 그 다음에 his way of speaking 밑줄 치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들아 so라고 하는 표현 사용해가지고, 그쵸? 주어 동사 도치시켜가지고 무슨 뜻이야? s가 v 하다 앞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잖아. 그 so do I 그거죠? 그걸 쓴 거야. 근데 이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지. 근데 얘들아 원래 조동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나 그 이후의 표현도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생략한 거야. 왜 생략했어? 이유가 뭐야? 있으니까. 그럼 뭐가 생략된 거니? 주어 나오고 여기 be virtually unintelligible 이 생략된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한 언어를 셰익스피어도 당연히 이해 못할 거고, his way of speaking, 그가 사용하는 언어, 그가 말하는 방식이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would be virtually intelligible to us.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이해가 안 되기 마찬가지라는 거. 왜? 언어는 뭐하니까? 발전되고 생겨나고 진화하니까. 이해됐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사람은 estimate, 뭐 한다? 이렇게 추측하고 추정한다. 자, 명사절 접속사 대. 그리고 would를 쓴 거는 애들 다 추측이야. 왜냐면 실제로 셰익스피어 데려와서 야,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어떻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 가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would를 쓴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이 옛날에 살았더니 몇 세기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네. 찾아볼 걸. 어쨌든 얘는 아마도 이해하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뭐야? 아예 얘기가 통하지 않겠지. 물론 셰익스피어는 한국어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막 누구 데려올까? 얘들아? 세종대왕님 데려올까? 세종대왕님 데려와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세종대왕님 만약에 온다 라고 해서 우리랑 지금 만약에 의사소통 한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구사하는 단어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45,000개 정도, 45만 개구나. 이 언어 중에 25,000개 정도, 다시 말하면 뭐야? 일부만 아마 이해하게 될 거란 얘기지. 어디?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어디에? 일반적 사용은 그렇지. 지금의 영어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자, in other words. 자, 우리 연결사 항상 잘 보기로 했죠? 그래서 뭐 namely 써도 되고 뒤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in short.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말이지. 환원할 때 쓰죠? 똑같아. so to speak. 이것도 말하자면 똑같아.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린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그치? 과거의 사람 데려오고 우리가 과거로 가고 일종의 가정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가정법 씁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만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가정법 뭐 썼냐? 가정법 과거 썼지? 그래서 왜 써? 그치? 현재 사실 반대. 또 뭐야? 세종대왕님 데려오는 거 희박한 가능성이지? 이럴 리는 없겠지만 셰익스피어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핵심만 빨간색으로 친 거 뭐야? if 주어. 근데 보통 얘들아 과거 동사 쓰지. 근데 진짜 희박하다라고 하면 뭘 쓰냐면 얘들아 were to라는 표현을 써요. were to.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정법 과거에 과거 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 쓰고 조동사에 뭐 썼어? 과거형 쓰고 understand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위에 그대로 단어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자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옛날 사람이 지금 materialize 뭔가 엄청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이거 뭐냐면 그냥 나타나다예요. 그거 appear 쓰면 되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가끔 이해가 안 가 얘들아. 본문의 emerge죠. 그래서 오늘 2025년 8월 며칠에 런던에 갑자기 셰익스피어가 나타난다면 여기서 끝난 거죠? 아이고 여기서 끊었네 얘들. 이거 잘못 끊었다. 빠꾸 해주세요. 띠리리리리. 여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 부자 끝난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제대로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일부만 이해한다.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긴 할 거야. 근데 오로지 뭐 그렇지 5개 정도? 뭐뭐 중에서 아까랑 비슷하네. 아까도 한 반절? 좀 넘었죠. 반 좀 넘었었죠. Every 9 words. 자, every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every가 지금 계속 단수명사 써서 끝냈잖아 얘들아. 그 뜻이 뭐였어? 모든이란 뜻이었지. 근데 every가 모든이란 뜻이 있을 때도 있고. 자, 졸리니까 칠판을 좀 할게요. 자, every가 자, 2가지 뜻이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마다 라는 뜻이 있죠. 매주마다. 그치? 매 일요일마다. 그럴 때는 달라지죠. 뭐뭐 당도 괜찮아. 얘들아 펄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뭔지 알지? 그래서 의미로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모든 9 단어마다, 그러니까 모든 9 단어 이상하잖아. 9 단어당, 9 단어마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복수명사 써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지. 써야 된다. 그래서 어휘란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와서 보면은 일부만 이해하게 될 거야.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나요? 상단 올라가도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얘기를 해줘. 자, 어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들아 unintelligible이 이해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었잖아.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거.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도 있어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in을 때 그리고 이해 understand지 거기다 a를 붙이면 돼. 그리고 본문에는 intelligible 나왔었지? intelligible. 그래서 intelligent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종 세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목 1과 제목 2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잠깐만 줄게 얘들아. 1교시가 더 조금 힘들지? 한번 힘을 내봅시다. 철자 모르겠으면 얘기해. 자, 오리지널 제목을 적겠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야 되죠. 제목이 재밌다니까. 선생님 조금 더 보편적으로 썼어. 자, 그럼 첫 번째 원래 시험에서 출제됐었던 제목, 언어적 에볼루션은 애들아 당연히 진화도 되고 발달도 되는 거 알죠? 발전? 그러면 언어의 발달이 만든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얘들아 이거 little lat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읽고 쓸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런데 완전히 읽고 쓸 수 있어 없어? 만약 21세기에 온다면 모두 못하죠? 그러니까 쌤이라는 뜻을 쓴 거야. 반만 읽고 쓸 수 있게 돼. 아까 전에 반은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 자, 요거는 쉽죠? 이거 뭐라 하면 돼? 지속적인 언어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조금 빨리 줄게요. 그 대신에 2분 깎겠어요. 자, 58분까지 쉬세요. 원래 그런 거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럼 하나 더 해? 아니지. 이미 네 닭강정 물었죠. 네, 수고했어요, 여러분. 8분만 브레이크 합시다.